이런 장문의 글을 우리가 딱 마주하게 되면 일단은 좀 머리가 아프죠. 이거 도대체 뭔 소리 이렇게 잔뜩 써놨나.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어도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독해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단어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 어휘들이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죠. 그거는 사전을 찾아서 기록만 하면 됩니다. 사전을 찾아서 기록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장문의 글을 읽어 나갈 때 한 문장 한 문장 독해를 해 나가는데, 독해를 해 나가면서 그 다음 문장을 독해할 때 앞 문장에 독해했던 게 좀 미심쩍으면 그 다음 문장을 독해해 나가면서 계속 그 미심쩍은 게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독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이런 뜻이겠거니 저런 뜻이겠거니 이렇게 문제를 쭉 풀게 되죠. 독해를 하게 되죠. 운이 좋으면 맞고 운이 안 좋으면 틀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문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나갈 때 이 한 문장을 탁 보면서 머릿속에 좀 이걸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문장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수식어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의 뜻을 만들어 가는가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읽어 나가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양반이 이제 누구예요? 이 양반이 그 1960년대 초기에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죠. 이 사람. 펜실베니아 의대에서 정신의학 교수였죠. 여기까지가 주어야 주어. 굉장히 장문이 쭉 써 있습니다. 지금 거의 2줄 가까이 써 있죠. 주어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근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저 에런 티 백이라는 저 양반. 저 양반을 다 꾸며주는 얘기죠. 꾸며주는 얘기. 저 양반이 뭘 했냐가 이제 중요하죠. 뭘 했어요? 욕을 했습니다. 중요한 발견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발견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때 쭉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거구나. 그럼 무슨 중요한 발견을 했는가? 그 정신분석학을 사용하는 동안에 뭔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정신분석학을 왜 썼을까? 그의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을 사용하는 동안에 뭔가를 발견했구나.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을 딱 다루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 백이라는 교수가, 펜실바니아 의대 교수가 우울증 환자 치료하려고 막 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뜻이구나. 이게 지금 첫 문장이 무려 3줄에 걸쳐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게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백이라는 사람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했구나. 이게 머릿속에 남아져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문장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 영어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프잖아. 1960년대 이 양반 여기까지 교수였는데 쭉 끊고 간다고 하더라도 첫 문장이 어렵진 않지만 여기까지 딱 읽고 난 다음에 또 문장이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문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단어들이 연이어 써 있다 보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나도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돼야지만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천천히 침착하게 그 문장이 갖고 있는 핵심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훨씬 간단하고 뭔 말인지가 더 정확한데. 자, 일단 백이라는 교수가 환자 치료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이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니까 자, 백이라는 교수가 물어봤대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봤나가 나오겠죠. 환자들한테 물어봤겠죠. 환자들한테 뭘 물어봤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들의 생각을 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환자들한테 너희들 생각난 머릿속에 있는 생각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떤 생각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떠오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보고 좀 해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지. 이 교수가. 그 다음에 자, 언제 그러면 그 부탁을 했냐면 치료하는 동안에. 세라피 세션이 치료 기간이라는 뜻이잖아.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마음속에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이 양반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이 뭐야? 환자들한테 마음속에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치료할 때 떠오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보고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이 교수가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환자들한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어떤 말로 이어져야 돼요? 그 환자들이 나한테 얘기한 거 준 것 중에 뭔가를 발견했겠구나. 이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발견한 거잖아. 뭘 발견했어요? 그의 환자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죠. 뭘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대.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대. 이게 환자들이 이제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발견한 거지.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환자들이. 근데 어떤 건가요? 자,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흐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 자,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봅시다. 여기까지 했죠. 총 3문장을 나갔습니다. 중요한 발견을 했고 발견을 하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보고해달라고 얘기했고 그걸 바탕으로 환자들한테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이 있구나 라는 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계속 이어져야지 쭉쭉 끊어져 나가면서 그냥 빠른 속도로 읽기만 하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냥 독해만 하게 돼요. 독해만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이 각 문장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 생각의 흐름은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사람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 at hand는 당면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생각들, 즉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가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생각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의를 듣는다든지 교재를 보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고 그걸 처리하는 것들이죠.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당장 하고 있는 것들. 첫 번째 생각은 그런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뭔데에 대한 예시가 나오죠. 내가 한 주 나쁘게 보낸 거 이 박사님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뭐 이거저거 해달라고 요구 많이 하는데 그것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여기까지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이 첫 번째에 대한 생각 얘기가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까 두 개의 생각의 흐름을 찾았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생각 얘기가 나오겠거니 이런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딱 보니까 자, 정신의학 이 의사 양반들이 집중을 했대죠. 어디에 집중을 했어요? 그들의 해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자, 이러한 매우 의식적인 사고들에 집중을 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 지금 이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잘 알고 있어. 첫 번째 생각은 환자들이 잘 알고 있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생각들을 의식을 하고 있는 머릿속에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생각들이니까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됐죠. 지금 여기까지가. 자, 백 교수가 중요한 발견했는데 발견하려고 환자들한테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었고, 첫 번째는 잘 알고 있고 당면에 자기가 당장 막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들의 기술을 동원해서 막 집중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나 얘기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 양반이 또 발견했어요. 발견도 많이 하네. 자, 뭘 발견했어? 두 번째 생각의 흐름을 또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가 나왔고 두 번째 생각의 흐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생각의 흐름과는 다르다라는 거지. 첫 번째 생각의 흐름은 뭐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의식적인. 알고 있는 거야. 환자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 생각이야. 근데 백박사가 발견한 이 두 번째 생각은 그러면 그거랑 다르다라는 거지. 다르다. 그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의도되지 않은 생각들이었어. 또 어떻게? 거의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들이었어. 근데 거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환자들에게. 이 환자들이 두 번째 생각을 하고 있긴 있지만 내가 그런 생각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자동으로 튀어나와. 잘 몰라.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한때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냥 가만히 걸어가다 문득 막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 나이로 4살인가 5살 때였어요. 마당에 나와서 엉엉 울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의도치 않게. 그래서 성인이 돼가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뭔 생각인가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엄마가 선생님이 그 4-5살 때 외출을 했어요.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야. 철딱서니 없이. 눈치껏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엄마들이 따라온다 그러면 뭐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혼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기억나는 건 확실히 이거야. 도망갔어. 나 모르게. 그래서 내가 딴짓하고 있다가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마당에 나와서 엉엉 울었던 그 장면이 그냥 의도치 않게 그냥 걸어가다가도 떠오르고 그냥 가만히 내가 같이 떠오르는 거야.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이 어린애가 울고 있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자동으로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되죠. 심리 분석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 안 떠올라요. 지금은 안 떠올라. 진짜 거의 10여 년 만에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재밌죠. 그래서 자 이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종류의 생각. 자, 두 번째 생각의 흐름이죠. 뭐라고 붙느냐? 자동적인 사고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 첫 번째는 의식적인 사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적인 사고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자, 이제 노력도 하고 훈련도 시키면서 이 양반이 환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었대. 뭘 가르쳤어요? 그들의 관심에 다시 집중하게 하는 걸. 자, 그럼 그게 뭡니까? 이 자동적인 사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툭 떠오른 이 생각을 다시 집중해서 그 생각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싹 사라지는데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어떤 종류의 생각들이지? 그걸 자꾸 집중해 보는 거야. 그게 뭔지, 정체가 뭔가. 그래서 발견했죠. 뭐를 발견했어요? 자, 그가 발견한 것은 이었대요. 뭐였대요?
의료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은 병원에서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판단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빈번하게 매우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긴 사고인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개인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인지를 못했지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내 환경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무의식 쪽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요즘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무의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의식 얘기. 우리 뇌에 존재하는 생각들이야. 우리 뇌에 자동으로 튀어나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와. 근데 환자들은 거의 몰라. 그런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걸 요즘엔 트라우마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긴 하는데, 선생님이 20대 초반에 초대받지 않은 자리를 간 적이 있어요. 눈치도 없었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겁나게 선생님을 멸시한 거야. 무시하고. 한마디로 저 새끼 여기 왜 왔지? 이런 걸 나한테 준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지요. 그 후로 다른 사람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다른 사람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사소한 만남이어도 절대 안 갔어요. 절대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잘 몰랐어.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존재하는데도 잘 몰랐어요. 자,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뭘 했냐. 자, 그들이 이제 말하고 있을 때 뭘 말해요? 그들이 아주 우울한 한 주, 그리고 아주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환자들이랑 의사랑 이렇게 막 대화를 했겠죠. 그래, 그 말하는 동안에 아주 자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드러난 거지. 어떤 거? 내가 뭘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너희한테 자주 하는 말 아니야? 어? 나는 아마 가장 그냥 희망 없는 케이스일 거야. 이 양반이 의사 선생님이 봤던 환자들 중에 나는 아마 가장 최악이었을걸? 이런 거. 아니면 의사 양반이 아마 내가 불평 많이 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걸? 이런 거. 이런 거.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우울했던 아주 힘들었던 주간들, 또 힘들었던 어린 시절들을 얘기할 때 현재의 자기 모습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발견했어. 발견도 많이 했어 또. 참. 뭘 발견했냐? 자, 우울증 환자들한테 뭘 발견했어요? 아이고야. 매우 땡땡한 내면의 목소리라는 걸 발견했고, 또 뭘 발견했어요?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혹은 간신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리고 왜? 그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아주 속삭이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아주 너무나 작은 내면의 소리로 다가오니까. 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죠. 이 우울증
다루는 이 과정에서 방향을 지시해 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주는 요렇게 돼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럼 다시 지문을 봅시다. 요렇게 보면 훨씬 눈이 아파요. 그런데 요렇게 보면 훨씬 알아보기 쉽죠. 근데 이 글은 사실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글인데 이걸 모아서 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글을 독해를 해 나갈 때 자꾸만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나의 그림처럼 이미지처럼 우리 뇌 속에 자꾸 저장하려고 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막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문장과 대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문장과. 그래? 네가 발견했어? 뭘 발견했는데? 환자들한테 물어봤다고? 그 이렇게 보고해달라고?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두 개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 이런 식으로 문장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독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당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리 긴 문장이고 아무리 어려운 그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장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봤어요 지금. 근데 이번엔 영어로 읽을 겁니다. 영어로 읽으면서 음미를 해보세요. 아, 이런 뜻이었지? 이런 얘기였지? 맞아, 이랬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음미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In the early 1960s, Aaron T. Beck, a professor of psychiatry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 made an important discovery while using psychoanalysis to treat his depressed patient. 네, 펜실베니아 의대 교수가 환자 치료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했구나. 이게 머릿속에 남아야죠. 머릿속에. 그 다음 갑니다. Beck had asked his patient to report any thoughts that entered their mind during the therapy session. 네, 저 환자들한테 치료받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좀 보고해달라고 얘기했어요. He discovered that his patients actually had two streams of thought which occurred simultaneously. 자, 환자들한테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동시에 발생한대요. The first stream consisted of thoughts that people were highly aware of and that dealt with the task at hand, such as I need to tell Dr. Beck about my bad week, or I think I should talk about my demanding mother. 첫 번째 생각의 흐름은 잘 알고 있는 거, 막 당면한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그런 걸 다루는 생각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그림이 이어져야 되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Psychiatrists focused their interpretive skills on these highly conscious thoughts.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알고 있는 생각, 의식하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고쳐보려고 집중을 많이 했구나. 이 정도 되죠. But Beck discovered a second stream of thinking that was unintended
more automatic and just barely noticeable to his parents. 자, 근데 이 백 교수가 또 발견했죠. 두 번째 생각의 흐름은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데 환자들에게는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아니면 간신히 알아차릴 만한 정도인. He labeled this type of thinking automatic thought.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some effort and training, Beck was able to teach his patients to refocus their attention on these automatic thoughts. 네, 노력도 하고 훈련도 시키면서 환자들이 이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봐 가르쳤대죠. What he discovered was that people with clinical depression were frequently having very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bout themselves,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and their future, thoughts that they hardly knew existed. 네. 자, 이 두 번째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부정적인 생각들, 자신의 환경의 미래에 잘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몰랐던. So, in the therapy sessions, as they were talking about their distressing weeks or difficult childhoods, they were also having automatic thoughts like, I don't think I'm doing this right. I'm probably the most hopeless case Dr. Beck has seen, and he probably thinks I'm such a complainer. 네, 훈련 치료 받으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힘든 거 얘기하는데 자동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났대죠. What Beck discovered in his depressed patients was a highly blank inner voice that was barely noticeable because it occurred at the level of a whisper, yet had a profound impact on directing the course of their depression. 네, 저 우울증 환자한테 또 발견한 게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했는데 속삭이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하지만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 그래도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면의 목소리는 두 번째 생각이죠. 그 두 번째 생각은 대부분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다혜 양 12번에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1번.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 그렇게 글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1번에 이서정량 몇 번이에요? 네, 어떻게 자동적인 내면의 사고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서둘러서 독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덩어리 일단 나눠 보세요. 이 1번만 할 겁니다. 지금 1번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의미덩어리를 한번 쭉 다 1번 지문 나누세요. 나누고 나서 문장을 누가 대화를 하면서 독해를 하는 겁니다. 밑에다 쓰세요. 독해를.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이렇게 글이 이어지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문장과 대화를 하면서 밑에다 독해를 쓰세요. 다 완료가 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걸 좀 쭉 보니까 몇 가지 좀 고쳐졌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얘가 어디로 갔지? 이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들이 있는 문장에서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가 이어지는 것은 뭐뭐한 혹은 뭐뭐했던 이렇게 의미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선행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거든요. 선행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어서 독해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예죠, 예. 이 글씨 잘 보여요? 크기? 괜찮아요? 자, 인간은 진화했습니다. 그렇죠? 결핍의 환경에서 혹은 뭐 부족함의 환경에서 진화했어요, 인간은. 근데 그 결핍의 환경, 부족함의 환경은 뭐냐? 배고픔, 굶주림과 기근이 지속적인 친구였던 그런 환경이었대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친구라는 게 늘 있었다는 얘기죠. 배고프고 굶주려 죽고 이게 늘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인간은 진화했다는 거지. 그래서 개개인들인데 어떤 개개인입니까? 배웠던 개개인 혹은 배운 개개인들이죠. 뭘 배웠어요? 지방과 당과 염분을 축적하는 걸 배운 개개인들이죠. 이런 개개인들은 이 지방과 당과 염분이 주변에 있을 때 이용 가능할 때 그런 걸 축적하는 걸 배운 개개인인데 더 가능성이 있었답니다. 무슨 가능성?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 그렇지 않은 개개인들보다도.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굶어 죽는 그런 환경에 있던 인간들 중에 어떻게 하면 몸속에 지방과 당과 염분을 축적할 수 있을까를 배운 개개인은 그걸 배우지 못한 개인보다 더 잘 살아남고 더 자손을 대대손손 번식시킬 수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심을 해야 돼요. 도대체 당과 지방과 당과 소금을 축적하는 걸 쌓는 걸 배운다는 게 뭔 소린가? 뭔 소리예요, 서정아? 이게 뭔 소리야, 수빈아? 지방과 당과 염분, 아니 쉽게 지방, 설탕, 소금을 쌓는 걸 배우는 게 뭔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 같아, 다혜야? 그렇지요. 지방과 당과 염분을 쌓는 걸 배웠다는 건 많이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먹어서 쌓는 거죠. 이걸 글자 그대로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무슨 창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걸 쌓아두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문장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디서 쌓아뒀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여기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문장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독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이 몸 안에 지방과 당과 염분을 많이 축적해둬서 굶주리고 기근이 많은 데서 살아남는 거잖아. 많이 먹었으니까 덜 배고플 거 아니야.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보단 그래서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도 많이 번식시키고 그랬단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문장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진화생물학자들이 발견을 했죠. 뭘 발견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뇌의 회로가
이 민주가 밑에 폭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한 폭식을 억압했다 혹은 보상해줬다 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럼 바로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억압한 건지 보상한 건지를 알 수 있지. 많이 먹는 사람이 생존하고 번식했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뇌 회로가 폭식을 억눌렀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그래서 리월디드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 요것이 이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요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무엇이 답이 되는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요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장을 독해 나가면서 문장과 대화를 해야 되죠. 많이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뇌는 폭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다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옛날 얘기. 21세기에 오니까 음식 산업이 줬어요. 뭐를 줬어요? 설탕, 지방, 소금, 당, 지방, 염분을 줬죠. 어디다가 뒀어요?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뒀어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누가 쉽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리에 당과 지방과 소금을 뒀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걸 어디서나 손쉽게 살 수 있도록 팔았다.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이렇게까지 되려면 절대로 빨리 독해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문장을 음미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과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쾌락적인 충동인데 어떤 쾌락적인 충동인가요? 한때는 생존하는데 이익을 주도해줬던 살아남는데 아주 유익했던 그런 쾌락적인 충동. 여러분 이렇게 많이 먹으면 행복해요? 포만감을 느끼면 행복한가요? 여러분은 여학생들이 많아서 안 그런가? 나는 굉장히 행복해요. 많이 먹으면 굉장히 행복해. 기분이 좋아져. 기분 특히 혹시 채식주의자들 있는 거 아니지? 고기 먹으면 그렇잖아 우리. 고기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죠? 네. 어떤 그런 쾌락적인 충동. 그러니까 결국 이제 먹는 얘기야. 먹는 얘기. 옛날에는 많이 먹으면 생존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음식 식습관 관련된 쾌락적인 충동이 이제는 과식을 격려하고 조장한다, 막는다 이거죠. 사람들은 근데 이 과식이라는 게 어떤 과식이냐?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에 갖다 두는 과식이죠. 어떤 위험이에요? 이 식습관, 음식과 관련된 만성 질병에 대한 위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과식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 프리벤트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지금 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많이 먹는 얘기가 폭식으로 지금 이어져 있고 글이. 그래서 그 음식 장사하는 인간들이 이것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이런 폭식이 우리에게 쾌락적인 충동을 준 얘가 과식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능에 있었던 이 쾌락적인 충동. 많이 먹어서 우리가 짜릿해. 너무 좋아. 그게 과식을 막아요. 더 과식하게 부추겨요.
태선아. 과식을 막어 부추겨요. 그래서 encourage가 되는 거죠. encourage가. 자,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작업을 한대요. 어디서? 음식 산업 연구실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이 나쁜 놈들인데? 자, 이러한 진화론적인 지연을 이용하려고. 이 exploit은 살짝 좀 부정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이용하다, use랑 같은 말인데 어떤 이용하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써먹는 거예요. 착취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exploit은. 이런 진화론적인 지연을 이용하려고 기술자들이 작업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 독해를 하면서. 도대체 이 진화론적인 지연이라는 게 뭔가? 의문을 가져야죠. 반드시.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아, 이 진화론적인 지연을 이용하려고 연구소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뭔 작업하는 거야?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대. 무슨 제품? 지속적인 수익을 약속해주는 제품.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진화론적인 지연을 이용하려고 작업하고 이쯤 되면 이게 뭔 소리일까? 하고 의문을 가져봐야 돼. 자, 진화론적인 지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적어도 대한민국은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가끔씩 이제 뉴스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은 먹을 게 없어서 일단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막 먹어대는 그런 세상은 아니야. 더 오히려 살 빼려고 안 먹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의 뇌가 진화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뇌가 폭식을 하면 과식을 하면 거기서 쾌락적인 충동을 느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졌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맞게 우리의 몸이 뇌가 같이 진화해야 되는데 뇌가 진화를 안 한 거예요.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적으로 아직도 지연돼 늦춰져 있는 거예요. 뇌가 먹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먹을 게 없어서 일단 먹을 때 닥친 대로 먹어두고 며칠 굶고 그런 세상이 아니야 지금. 근데 아직도 뇌는 진화론적으로 그때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리고 진화적으로 지연되어 있는 거예요. 뇌의 발달이. 그걸 기술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수익을 약속해주는 제품을 만들면서. 그런 게 슈퍼에 가면 많잖아. 초콜릿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과자도 별의별 과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이 진화생물학자인 이 양반이 여러분 사람 이름이 나오고 풋 이시 써 있고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풋잇은 말하다야 말하다. 그 말했다겠죠. 단수 주어인데 동사에 s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말했듯이 뭘 말했어요? Make a fortune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대박을 터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다라는 뜻이야. 음식 산업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왜? 우리가 석기 시대의 몸을 땡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this evolutionary lag에 대한 깊은 의미를 문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냈으면 이게 lag인지 retain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물론 단어 뜻을 모르면 어렵죠. 자, 여기서 그러면 심수빈 양 lag입니까? retain입니까? 진화적으로 세상이 달라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석기 시대의 몸을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몸이냐? 설탕을 갈망하는 몸. 그러나 우주 시대에 살고 있는 몸이죠. 근데 이 우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설탕이 싸고 겁나게 많은 그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지만 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그 진화론적인 유전자가 폭식에서 쾌락적인 충동을 얻음으로 아직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장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빨리 풀려고 독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한 문장 한 문장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다음 문장으로 전개가 되는가 깊이 들여봐요. 절대 서두르지 말고 문장 하나를 차분하게 문장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전체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 뜻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Humans evolved in an environment of scarcity where hunger and famine were constant companions. Individuals who learned to stock up on fat, sugars, and starch when they were available were more likely to survive and reproduce than those who did not. As a result, evolutionary biologists discovered over the ages our brain circuits rewarded such binges. In the 21st century, the food industry has put sugar, fat, and salt within arm's reach of much of the world's population. So, the hedonic impulses that once conferred survivor benefits now encourage the overeating that puts people at risk of diet-related chronic diseases. Technologists now work in food industry laboratories to exploit this evolutionary lag to create products that promise continued profitability. As Harvard evolutionary biologist Daniel Lieberman put it, the food industry has made a fortune because we retain Stone Age bodies that crave sugar but live in a space age world in which sugar is cheap and plentiful. 네, 잘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텐데 독해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독해를 막 서둘러서 빨리빨리 의미 덩어리 나눠서 막 읽으려고 하지 말고 문장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 네가 이런 뜻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어? 그럼 그게 뭔 말인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자꾸 문장과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접근해 나가야지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이미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수능과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평소에 시험 범위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처음에 제시된 문장이지. 그러나 만약에 네가 네 실수를 잡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런 말이죠. 그리고 책에 그 교정본이 도착한다면 어떻게 도착해요? 잘못된 숫자가 인쇄되어서 도착한다면, 그럼 너는 상사한테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뭐를? 네가 실수했다는 거. 그거죠. 자, 이제 문장이 시작됩니다. 자, 너는 깨달을 필요가 있대요. 뭐를? 실수가 있다는 거. 네가 고칠 수 있는 실수가 있다는 걸. 그리고 너의 상사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실수가 있다는 걸. 그리고 다른 실수도 있죠. 무슨 실수입니까? 훨씬 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가 이 own up to는 인정하다, 자백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인정해야만 되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네가 고칠 수 있어서 상사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실수가 있고, 하나는 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실수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거 요구한대요. 그 차이를 이해하는 건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요? 판단과 상식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이 차이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컬리는 전화로 알려주다는 말이야. 피규어리란 말,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양도 있고 동사로 쓰면 알아내다라는 뜻도 있고 수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문장 얘기가 지금 인쇄 뭐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죠? 인쇄 얘기. 그러니까 인쇄할 때 들어가는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만약에 네가 그 내용을 전화로 알려줘요. 그 회사한테. 어떤 회사야? 너희 회사의 1년 정기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그 회사한테 전화로 수치 같은 거, 내용 같은 거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몇 시간 지난 후에 깨닫는 거지. 뭘 깨달아요? 네가 잘못된 숫자 같은 거 알려줬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냥 전화하는 거야. 그 회사에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실수했어요 하고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되죠.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죠.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상사한테 말할 필요가 없죠. 네가 한 것에 상사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데 그가 아직 그걸 잡지 못했다면,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리고 말해줘야 돼요. 뭐를? 당장 회사에 전화해라. 회사에 전화해라. 요 회사죠, 요 회사. 전화해서 그들한테 요청해. 뭐라고? 새로운 교정본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자, 갑자기 네가 한 거 상사한테 말해줄 필요 없어. 그리고 갑자기 걔한테 가르쳐주고 아직 모른다면 지적해서 말해줘. 빨리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요청해달라고. 가능한 빨리 새로운 교정본을 보내달라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저 위에 있는 말이 2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2번에.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내용이. 왜 너는 네 실수를 인정해야 되니? 왜? 네가 회사에 돈을 비용이 들게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전 이 연례 보고서 교본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게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그 경우에 너는 들통날 거야. 발견될 거야. 네가 실수한 거. 뭐 이런 말이야.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큰 부담 없이 독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요약문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내가 인쇄해서 나눠준 자료 역시 이게 있어요? 아, 요약문은 없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독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독해를 시켜볼 테니까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문장과 대화를 하듯이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독해를 좀, 아, 이걸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다시 한번 문장을 들여다보세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Foreign or alien species introduced accidentally or intentionally into new territories often dwell in their new homes because conditions may be highly favorable to their growth and reproduction. 서조이가 해볼까요?
이제 봅시다 한번. 자, 외래종이란 말이죠. foreign과 alien은 같은 말입니다. 외래종인데요. 어떤 외래종입니까?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이때 introduced가 동사가 되면요. 목적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동사가 아니고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소개된 혹은 들여와진 외래종들은 어디에? 새로운 지역에 그런 외래종들은요. 종종 그들의 새 집에서 잘 지낸다네요. 잘 지낸대요. 왜 잘 지낼까?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지. 아유, 거기 살아가는 조건이 매우 우호적이래. 좋대. 좋대. 뭐 하는데 좋대요? 그들이 성장하고 번식하는데 매우 좋대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외래종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와 사는데 외래종이 살기에 거기 지역 환경 상태가 좋으면 성장하고 번식하는데 문제가 없다. 아,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글이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One reason for this is that these species may face little environmental resistance. For example, there may be no natural predators to hold their populations in check in their new home. 심수빈 양이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이러한 종들이 아마 직면할 거래요. 그게 한 가지 이유래죠. 뭘 직면해요? 환경적인 저항인데 리틀이 붙었어요. 리틀과 few가 붙으면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저항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종들이, 이런 외래 종들이 거의 환경적인 저항을 직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주지. 자, 무슨 예입니까? 환경적인 저항이 거의 없는 예입니다. 자연적인 포식자. 이 외래종을 잡아먹는 애들이 없대요. 근데 어떤 포식자예요? 그들의 이 동물 얘기가 나오면 population이 개체수로 해석되는 겁니다. hold in check은 억제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것들의 개체수를 억제해주는 자연적인 포식자가 없을 거래요. 그들의 새로운 집에. 외래종이 새로운 환경으로 왔는데 그것들을 잡아먹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포식자가 없으니까 번성하고 잘 자라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글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s their populations expand, alien species often outcompete and eliminate native species. 다 읽어보세요. 네. 저 그들의 개체수가 확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외래종이 종종 경쟁에서 이기고 제거를 해요. 뭐를 누구랑 경쟁해서 이기고 누구를 제거합니까? 원래 있던 애들. 토착종들이라고 부르죠. 어렵게. 그런 애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제거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The English sparrow is an example.
네. 이걸 잡사라고 하던가 그렇던데. 그게 한 예래요. Deliberately introduced into America in the 1850s, the sparrow quickly spread throughout the continent. 주은이 갑시다. 네. 자, 의도적으로 1850년대 미국 대륙에 소개되면서 과거 분사 구문이죠. 이 참새들이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죠. throughout 미국 전역에. 미국 전역에. 자, 그다음 It now competes for nesting sites and food once used by bluebirds, wrens, and swallows. 퇴선해 볼까요? 네, 그것은 이제 경쟁하죠. 뭘 경쟁해요? 이 둥지 짓는 지역이랑 음식을 위해서 경쟁해. 근데 이 둥지 짓는 지역이랑 음식이 어떤 곳이었어요? 한때 사용된 곳이 사용된 둥지 짓는 지역이랑 음식이죠. 파랑새랑 여기 나와 있는 굴뚝새랑 제비에 의해서 얘들이 뭐였어요? 토착종이죠. 얘들이. 잉글리시 스페로우가 에일리언 스피시스가 되는 거고. 글의 흐름을 통해서 문장 하나만 딱 해석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글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가. 자꾸 그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외래종이 그 환경이 괜찮으면 성장하고 번식하는 잘 거기서 지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포식자가 없어서 개체수를 억제하는 포식자가 없어서 그래서 개체수가 확장되면서 토착종을 경쟁에서도 이기고 제거하고 그래서 잉글리시 스페로우를 예를 들어주면서 의도적으로 미국에 소개됐는데 널리 퍼져나갔어요. 바로 이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잉글리시 스페로우가 적응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지. highly favorable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얘들을 잡아먹는 프레데터도 없었고 그래서 아웃컴핏하고 엘리미네이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를? 블루버즈랑 레인이랑 스왈로우를. 그래서 유학을 되는 겁니다. 유학을. 자, 읽어봅시다. Alien species introduced into new regions may often meet blank environmental conditions, becoming a blank to the native species. 자,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어떤 외래종이에요? 새로운 지역에 소개된 들어온 외래종들이 종종 만난대요. 땡땡한 환경적인 상태를 위에 계속 나와 있잖아. favorable로 하고 no predator이고 그러니까 허스타일이 적대적이고 diverse는 다양한인데 favor이나 no predator 보면 friendly가 답이 되는 거죠. friendly가. 그래서 친근한 환경적인 상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자 얘들이 그런 조건에서 아웃컴핏하고 엘리미네이트 한다고 그랬어요. 네이티브 스피시스를. 그럼 얘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threat. 위협이 되는 거죠. 위협. help. 도움이 아니라. 그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다들 해왔던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detecting shoplifters in a store, one of the areas you focus in on is called the point of deviation.
네. 서정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상점에서 도둑놈의 새끼들을 발견할 때 그 지역들 중에 하나는, 근데 어떤 지역들인 거예요? 네가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가 무슨 경비여주면 되겠네요. 거기 도둑놈 잡아내는 중에 하나는 일탈 지점이라고 불린답니다. 일탈 지점이라고. 자, 그다음 볼게요. When a legitimate customer and a shoplifter enter a store, they look identical. 수빈이 해보세요. 네, 저 합법적인 고객과 도둑놈이 가게 안에 들어올 때, 즉 정상적인 손님이랑 도둑놈이랑 함께 가게에 들어올 때 어떻다는 거야? 그들은 똑같아 보인다는 거지. 겉모습만 가지고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there is no way to differentiate or prevent a shoplifter from entering a store. 다 해보세요. 네, 자,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구별하거나 도둑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어떻게? 가게에 들어오는 거 구별하거나 도둑놈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However, if the one person is really a legitimate customer and the other person is a shoplifter, at some point their actions will have to harmonize. 자, 주은이 해볼까요? 네. 자, 하지만 한 사람이 진짜로 합법적인, 정상적인 손님이고 또 다른 사람이 도둑놈 새끼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 그들의 행동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도둑놈이랑 정상적인 손님이 왜 조화를 이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윗문장을 보세요. 도둑놈이 가게에 들어오는 거 구분하기도 힘들지만 막는 방법도 없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하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어. 하지만 한 사람은 정상적인 손님, 한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럼 그들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는 너무 이상하잖아, 말이. 그죠? 행동이 어떻다는 얘기야.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행동이 달라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죠.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For example, the normal customer will put an item in their shopping cart, but the shoplifter would put the item in their pocket. 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고객은 품목을 쇼핑카트에 넣지만 이 도둑놈의 새끼는 주머니에 넣는다. 이거죠, 이거. 그 다음 볼게요.
If the shoplifter acts like the legitimate customer the entire time they are in the store, including when they leave, guess what? They are not a shoplifter and they are a normal customer. 자, 만약에 도둑놈이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요? 아주 합법적인 정상적인 고객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가게에 있는 전체 시간은 그들이 떠나는 그 순간 그때를 포함해서 침착해 보세요. 뭘까요? 그들은 도둑놈이 아니죠. 그리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손님이죠. 도둑놈처럼 보였지만 카트에다 물건 담고 상점 안에 가게에 있는 내내 주머니에 뭐 숨기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돌아다닌 거야. 그러면 도둑놈이 아니다. 그 정상적인 손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갑니다. A shoplifter can be very clever and tricky,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ir entry pattern looks identical, but their exit pattern has to be different. Otherwise, they would not be committing a crime. 네, 저 도둑놈은 매우 똑똑하고 아주 교묘하대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끝날 즈음에 그들이 들어오는 방식은 똑같아 보였어. 하지만 나가는 방식은 다르죠. 도둑놈이니까. 뭐가 다르겠지. 그렇지 않다면 나가는 방식도 정상적인 고객과 똑같다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굳이 뭐 읽지 않고 그냥 쭉쭉 가봅시다. 자, 옛날 옛적에 아주 나이 많은 남자가 있었대요. 마을에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이 양반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정체가 뭔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뭐라고? 야, 그 양반 겁나 똑똑해.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또 심지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 양반 거룩해. 보통 사람과 다르거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야. 근데 마을에 있는 애새끼들은 하지만 생각했어요. 애들이 문제야 항상. 야, 그 양반은 그냥 나이 들고 멍청한 남자야. 뭘 대단하고 현명하고 거룩해. 그래서 그의 삶을 아주 끔찍하게 만들었죠.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창문에다 돌 던지고 죽은 동물 천간에 갖다 두고 정원도 망가뜨리고 못된 말로 막 소리 지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 그러고서 이제 글을 찾는 겁니다. 이건데 너무 쉬워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면 다들 답을 맞게 해봤을 텐데, 이래가 갑자기 아이들이 그걸 끝내주는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이것도 갑자기 느닷없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자연스럽게 뒤로 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날 나이 많은 애가 생각이 떠올라는 거야. 생각을 떠올린 거야. 자, 그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 그가 현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알았어.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 다 틀렸어. 요거를 한번 증명해 보겠어 내가. 얘가 이제 그 생각을 떠올린 거야. 그래서 새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물어볼 거야. 야, 나이 많은 아저씨 아셔요? 내가 내 등에다 뭐 숨기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지. 그러면 그 양반이 아마 새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지도 모른대. 그럼 또 물어볼 거래. 새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면 새 풀어줄 거고, 살았다 얘기하면은 비틀어 가지고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래.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가 멍청한 나이 든 남자다라는 게 드러날 거래. 나쁜 놈의 새끼네 이거. 이렇게 딱 끝났어. 그 다음으로 딱 이어지면 애들의 눈이 커졌다. 이상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애들 이 얘기 듣고 미친놈 아니야? 애들이 커졌다는데 어떻게 그는 알 수 있지?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B로 가는 거죠. B. 멋진 계획이네. 그래서 나이 많은 애가 새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문 두드려서 문 열어주니까 애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했지. 자, 근데 이제 말하는 거야. 내 등에 뭐 있게? 그러니까 나이 든 양반이 눈을 굴리다가 눈을 이렇게 밑에 쪽으로 보다가 흰 깃털을 본 거야.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새다, 하얀새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눈이 커진 거지. 어떻게 알지 하얀색인 거? 사람들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얘는 또 그렇게 자기 목표를 단념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또 물어본 거야. 짐작 잘하셨어요. 그러면 새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슬픈 눈으로 애들을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야. 그건 너에게 달려있단다. 대답은 네 손 안에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큰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순서별을 맞고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건 뭐예요? C에 his goal 할 때 어린 올더 보이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했지 안 한 게 아니라 다 대답을 했죠 사실은.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독해를 시키고, 오늘은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독해를 하세요라고 좀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절대로 독해를 안 해오면 안 돼. 꼭 해와야 돼요. 해오는데 절대 문장을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요 문장 하나하나를 독해하느라고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자꾸 문장과 대화를 해야 돼요. 영화를 만드는 데에 전문가 사용하는 장점은 그치, 전문가를 영화 만들 때 사용하면 확실히 분명하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세요. 빠르게 안 해도 좋습니다. 대신 문장과 대화하면서 음미하면서 새기면서 논리적으로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가 자꾸 그렇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사용하는 장점은 명확하다. 그렇죠. 뭐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를 데려다 쓰면 좋죠. 분명한 거지. 자, 이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유용한 제안이나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아주 창의적이거나 혹은 실용적인 어떤 곤란한 상황, 그런 것들의 제안이나 해결책을 제공해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일도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아주 믿을만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딜리버는 배달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좀 곤란하죠. 여기선 해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딜리버는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출산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그들은 해내요. 뭐를 해내요? 몇 번 얘기해 줬는데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 say, think, no 나오면 얘는 주어가 말하기에, 주어가 생각하기에, 주어가 알기에 요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별도로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에 그들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해냅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삽입구문입니다. 삽입구문. 자, 그러나 노련한 경험 많은 사람들은 될 수 있대요. 도전이 될 수 있나, 먹이가 될 수 있나, 희생자가 될 수 있나. 자, 훈련받고 있는 감독들에게,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있는 감독들이면 노련한 경험자들보다는 경험이 많다 적다?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경험이 적다. 그럼 훈련을 받고 있는 감독들에게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은 자극이 될 건지, 이 훈련받고 있는 감독들한테 희생자가 될 건지, 그걸 묻는 거죠. 그걸. 자, 왜? 많은 전문가들이 느껴요. 느끼기 때문이죠. 뭘 느껴요? 그들의 경험이 능가한다고, 넘어선다고. 뭘 넘어서요? 경험이 부족한 감독의 본능을 넘어선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해 봐야지. 그들의 경험이 부족한 감독의 본능을 넘어선다? 아하,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이 훈련받고 있는 경험 부족한 감독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구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거야. 그러면 그런 양반들과 함께 일하는 훈련 중인 감독에게 이 경험 많은 양반들은 도전, 다른 말로 좀 만만하지 않은 상대인지. 도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 먹이, 희생자. 너 나한테 죽었다 이제. 이 양반들한테 희생자가 될 건지 금방 알죠. 바로 도전, 챌린지가 되는 겁니다. 챌린지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새 감독, 아무것도 모르는 감독이 유지를 해요. 뭐를? 그들의 확신에 대한 용기를. 그러니까 못 모르고 잘 모르는 감독이 자기가 찍으려고 하는 영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용기를 딱 간직하고 있는 거야. 안 뺏기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고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도 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번에 또 반응하네. 어떻게 반응해? 팀 플레이어로 반응을 한대. 자, 팀 플레이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이거 야구나 축구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한 팀에서 그 팀이 잘 굴러가도록, 그 팀이 아주 우승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팀 플레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앞문장에서 뭘 했어요? 경험이 없는 감독을 이 전문가들이 야, 나보다 경험도 없고 내가 너보다 훨씬 잘났지 이랬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중인 이 감독, 경험이 부족한 이 감독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게 자기 생각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주면 전문가들이 잘난 척을 안 하고 이번엔 영화가 잘 굴러가도록 한 발 물러나서 팀 플레이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이어지죠. 근데 만약에 젊은 감독이, secure는 여기서 뭔 뜻입니까? 태산아, 뭔 뜻이에요? 여기서는 확신하고 불확실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문가, 이 영화 촬영하는 구성원들이나 배우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지, 요런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요. 그들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지휘권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감독이 요 위에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명확하게 생각을 전달하면 한 발짝 물러나는데, 이 양반이 확신을 갖게 되면, 불확신을 갖게 되면, 불안해하면
둘 중에 뭐겠어요? 그럼 뻔한 거죠. 뻔한 거. 인시큐어리 되는 거죠. 인시큐어리. 자, 이런 경우에 리더를 잃어버린 프로젝트는 키, 배 조종하는 키 있죠? 키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독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 영화 뭐 촬영 감독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이 와서 막 나서는 거지. 아,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나서는 거지. 키를 잃어버리고 모두가 다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영화를 만들어요? 그들 자신의 영화. 그러니까 주연 배우는 이 장면은 저렇게 찍어야 돼. 그러면 다른 스텝이 와서 거기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서로 막 개나 소나 막 떠들어 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직면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거나 더 적은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젊은 감독은 반드시 이 능동적이면서 자신감 있는 리더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프로페셔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 더 많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얼이 되는 거죠. 모얼이. 어떤 리더냐? 알고 있는 리더죠. 그들이 원하는 걸 모든 순간마다. 비록 그것이 처음에는 It's like a bit of performance show처럼 느껴질지라도 잘 모르지만 처음에 와서 어이 조명 아무 계시 이리 오세요. 감독 똑바로 서고 이거 다 내가 많이 해봐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강하게.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을 자꾸 보면서 요거를 내가 자료를 JPG 파일이나 PDF 파일로 단톡방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 자꾸 구조를 보면서 다음 거 독해를 할 때 참고를 하세요.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절대 빨리 독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문장과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빨리 독해하려고 하면 자꾸 실수를 범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숙제 나갈게요. 다시 한번부터. 이게 지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많다고 느껴지나? 이게 양이 많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단 절반을 해오더라도 제대로 해오십시오. 우리 예비고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절반을 해오더라도 제대로 해오고 그 이상의 학생들은 많다고 느끼지 말고 침착하게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